51페이지 일동장요가 지난 시간에 빠르게 해석, 현대어풀이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구절풀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구절풀이 하면서 얘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표현상의 특징도 해석하면서 그냥 바로 찾을게요. 너네도 내가 바로 구절 여기서는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표현상의 특징 염두에 두고 읽어 내려가세요. 장풍에 돛을 달아 육선이 함께 떠나 장풍 거센 바람에 돛을 달고 거센 바람에 돛을 달아 육선 6척의 배가 함께 떠나 사신단 일행이 이제 배 6척으로 출발했어요. 삼현과 군악솔에 산해를 진동하니 아무래도 이제 사신단 일행이 출발을 하니까 그 포구에서 뭐 해줘요? 배웅을 해주겠죠. 배웅을 해주면서 이제 악기 같은 거 연주하고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약간 잔치 같은 걸 벌여줍니다. 삼현과 군악소리가 산해를 진동하니 산과 바다에 진동하니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삼현과 군악소리 산해를 진동하니 뭐야? 청각적 심상이요. 과장법과 청각적 심상 드러나 있습니다. 과장. 아무리 소리가 커도 산과 바다가 막 웅 하고 울리겠어요? 과장법이죠. 물속의 어룡등이 응당히 놀라도다. 그 송별하는 그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까 물속의 어룡들이, 물고기와 용들이 응당 놀라는구나. 표현상의 특징. 의인법. 해구를 얼픈 나서 5, 6도를 뒤지우고 해구 이제 포구예요. 포구를 얼픈 나서서 출발해서 5, 6도 부산에 있는 섬입니다. 그 5, 6도라는 섬을 뒤에 두고 항구 포구를 얼픈 나서 5, 6도를 뒤에 두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창망하여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 밤빛이 창망 아득하여 표현상의 특징. 시각적 이미지 확인 가능하네요. 아무것도 아니 배고 연해변진 각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뵐만하다. 밤빛이 아득해서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연해변진 해변의 각포구에 해변가 각포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보일 듯 말 듯 하구나. 보일만 하구나. 표현상의 특징. 시각적 이미지. 출발했어요. 여기서 잠깐 배경 지식 하나 설명을 하면요. 너네가 만약에 사신단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떠나야 돼.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신나요? 어떨 것 같아요? 설레요? 정재 어떨 것 같아? 무서워요? 긴장? 뭔가 이제 각각의 감정이긴 하지만 조선 사람의 심리에는 적용을 안 됐어요. 조선 사람이라면? 조선시대 사람이라면? 기뻐? 안 기뻐요. 네. 안 기뻐요. 기쁘지가 않아요. 기분이 안 좋고 좀 우울하고 이런 감정이에요. 왜일까?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로. 그냥 진짜 물리적인 이유예요. 못 돌아올까 봐. 왜냐하면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고 가면은 어때요? 숙소도 있고 막 음식도 있고 막 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가야 됐어? 배 타고. 일본을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배가 튼튼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배 뒤집히면 그냥 끝장이에요. 헬기가 와서 구해줘? 아니야. 그냥 끝장. 죽어. 그냥 죽는 거야. 청나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몇 날 며칠이겠어? 몇 달에서 1년이 걸릴 수도 있죠. 걸어가야 돼. 발이 부르트고 막 다쳤어. 그럼 어떻게? 버려. 쉬어요? 버려요. 왜냐하면 걔 나을 때까지 어떻게 치료하면서 데리고 갈 수도 없잖아.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그 당시에 지금처럼 그렇게까지 발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 가지 다닐 수 있는 도구도 없고, 그리고 걸어가다가 이제 숙소를 정해서 자야 돼. 지금처럼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이런 거 있어? 없어요. 다 어떻게? 천막 치고 이렇게 자야 돼. 그러다가 동물한테 습격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신단 일행으로 다른 나라에 간다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목숨을 내걸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가는 길이 너무나도 고달퍼. 그래서 이걸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기행가사를 볼 때 연행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출발하면서 정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정서예요.
우울하고 막 심란하고 슬프고 막 답답하고 이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서가 좀 괜찮아지는 건 언제? 목적지 수도에 딱 도착하면 이제는 거기에는 사신다, 이렇게 숙소도 있고 이제 끝났잖아요.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때? 풍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와 신기하다 하면서 보고 견문과 감상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약간 정서가 마이너스 정서인데 아이들이 가끔가다 왜 슬픈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얘도 출발을 했어. 출발을 했는데 바로 이제 정서 또 나오죠. 배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배방, 선실에 누워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어떤 신세? 아, 일본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심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걱정스럽게 큰 바람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 천지에 자욱하니 표현상의 특징. 지규, 태산 같은 데서 지규 그리고 의인. 성난 물결이래요. 물결이 화가 났대. 의인.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망곡주가 나무의 부이치듯. 망곡주는 만섬이나 되는 그런 쌀을 곡식을 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배예요. 그러니까 망곡주라 그러면 큰 배라고만 해석하면 되는데 앞에 크나큰이 있죠. 그러니까 큰 배가 하든가 아니면 크나큰 망곡주. 풀이하지 않아도 뜻만 알면 돼요. 크나큰 망곡주가 나뭇잎 부이치듯. 나뭇잎 흔들리듯. 나뭇잎처럼 배가 이렇게 돼서 파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표현상의 특징. 우선 지규, 뭐하듯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규법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하늘에 올랐다가 지암에 내려지니.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지암은 땅 끝이에요. 땅 끝까지 내려가니 라고 써요. 표현상의 특징. 과장이죠. 바닷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땅 끝에 어떻게 닿아요? 심해 그 밑에를 닿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과장이에요. 하늘에 올랐다가 땅 끝까지 내려가니 12발 쌍돛대는 지처로 굽어있고 12발 쌍돛대는 지 나뭇가지처럼 굽어있고 지처럼 나뭇가지처럼 굽어있고 12발 쌍돛대는 나뭇가지처럼 굽어있고 표현상의 특징. 나뭇가지처럼이라고 내가 해석했죠? 지규법이에요. 52폭 초석 돛은 반달처로 배불렀네. 52폭 초석 돛은 돛 이게 천으로 만들잖아요. 그 돛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버렸어요. 부풀러 올랐어. 반달처럼 배불렀네. 표현상의 특징. 지금 반달처럼이라고 내가 해석했죠? 굵은 우레의 잔벼락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굵은 우레의 잔벼락은 자잘한 벼락은 등 아래에서 진동하고 성냉고래의 동한 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네. 성난고래 움직이는 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네.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 배를 가지고 희롱하는구나. 표현상의 특징. 의인법. 고래가 화가 나고 용이 물속에서 희롱 장난치고 있대요. 의인법. 방 속에 요강 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방 속에 요강 뭔지 알죠? 타고는 뭐냐면 가래 같은 거 뱉어놓는 그런 재떨이 같이 생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방 속에 있던 요강과 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배가 너무 흔들리니까. 상하 좌우 배방 널은 닙닙이 우는구나. 옛날에 배 뭘로 만들었어? 나무로 만들었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널빤지를 하나하나 연결시켜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니까 이 나무 판자가 어때? 움직이면서 끼끼끼끼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그래서 상하 좌우 배방 배 선실의 널빤지는 상하 좌우 배방 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그 한 조각 한 조각 다 끼끼 소리가 나는구나. 잎잎이 우는구나. 표현상의 특징. 의인법이랑 청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네요. 이윽고 해 독건을 장관을 하여 보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굉장히 큰 파도를 만나서 힘들게 지내다가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이윽고 해가 독건을 장관을 하여 보자. 일어나 배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일어나서 배문을 열고 문설주가 뭐냐면요. 여기도 보면 문 있고 문 그 틀에 따라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져 있는 거 있죠. 저게 문설주예요. 일어나 배문을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사면을 바라보니 어와 장을 쓰고. 표현상의 특징.
영탄법. 어와 감탄사 사용됐죠? 영탄법 사용됐네요.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어디 있을꼬?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어디 있을까? 그쵸. 조선시대에 이렇게 넓은 망망대해를 바다 한가운데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테니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세.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구나. 등 뒤로 돌아보니 동네 매일 눈썹 같고, 동네가 뭐예요? 동래. 부산의 옛 이름이에요. 어디서 출발했어? 부산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등 뒤쪽으로 돌아보니까 동네 부산의 산이 눈썹 같고, 그러니까 멀찍이서 산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멀리 떨어져 왔다는 거죠. 표현상의 특징. 눈썹 같고 지급법이고 시각적 이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남을 바라보니 바다의 가히 없어. 동남쪽을 바라보니 바다가 가가 뭘까요? 끝이 없어. 우아래 푸른 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위아래 푸른 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구나. 하늘 밖으로 닿아 있구나. 표현상의 특징. 이건 시각적이면 과장은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해서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은 아니고 시각적 이미지, 특히 푸른이라고 했으니까 색채 이미지 확인 가능합니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않고, 슬프다. 우리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고.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고. 함께 떠난 5배는 간대를 모를로다. 아까 몇 척 떠났어? 6척 떠났으니까 내가 탄 배 말고 5개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걱정되겠죠? 함께 떠난 5배는 간대를 모를로다. 간대를 모르겠구나. 사면을 두루 보니 이따간 물결 속에 부채만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사면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 배들 찾으려고 사면을 돌아보니까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표현상의 특징. 직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럼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요? 아니구나. 모르겠어요. 들락날락. 의태어 맞아요. 음성상징어예요. 들락날락. 음성상징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동 나타내는 거예요. 의태어. 선중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하여. 선중,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 배멀미를 하여.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배멀미를 하여. 똥물을 다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할래. 똥물을 다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앓고 있구나. 죽을 정도로 앓고 있구나. 다행할사 종사상은 태연히 앉았구나. 다행히도 종사상은 사신단 우두머리예요. 아무래도 우두머리가 탈이 나면은 그 일행들이 전부 다 어찌할 바를 모를 거 아니야. 다행히도 사신 우두머리인 종사상은 태연히 앉아있구나. 다행히도 종사상은 태연히 앉아있구나. 배방에 도로 들어 눈 감고 누웠더니, 배방에 도로 들어가, 선실에 도로 들어가, 다시 들어가서 눈 감고 누웠었는데, 대마도 가깝다고 사공이 이르거늘. 잠깐 누웠었는데 대마도가 벌써 다 왔다. 거의 다 도착했다. 대마도가 가깝다고 사공이 이르거늘, 말하거늘. 고쳐 일어나와 보니 심리는 남았구나. 고쳐 다시 일어나 나와 보니까 심리는 남았구나. 외선 10여 척이 예선차 모다 왔네. 외선 10여 척이, 외구의 배 10여 척이 예선은 마중차 모다 왔네. 마중차 모여 왔네. 여기는 이제 백길로 가는 여정이 드러나고 있고요. 중략 이후 부분에는 어디?
이제 육지로 이동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점심 먹고 길 떠나셔. 점심 먹고 길 떠나서 20리는 겨우 가서 20리는 겨우 가서 별로 많이 못 갔어요. 20리나 겨우 가가지고 날 저물고 대우하니 날이 저물고 큰 비가 내리니 대우하니 큰 비가 내리니 길이 질기가 참혹하여 미끄럽고 쉬는지라. 길이 질기가 질척하기가 참혹할 정도로 아주 심해서 미끄럽다고 자꾸 쉬는지라. 가마맨 5놈이 서로 가며 체번하되 체번 교대하되 가마를 맨 5놈이 서로 가며 교대를 하되 갈 길이 바위 없어 두던에 감아놓고 교대를 하더라도 길이 너무 질척질척하고 갈 길이 없으니까 갈 길이 전혀 없어 바위 없어 전혀 없어 두던 언덕에 가마를 내려놓고 이윽이 주저하고 갈 뜻이 없는지라. 이윽이 주저주저 하면서 가려고 하는 뜻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가마꾼들이 가야 되는데 가마꾼들이 길이 너무 험하다고 자꾸 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면을 돌아보니 천지가 어둑하고 사면을 돌아보니 천지가 어둑하고 일행들은 간데없고 등불은 꺼졌으니 일행들은 간데없고 등불은 꺼졌으니 사면을 돌아보니 천지가 어둑하고 표현상의 특징 시각적 심상 나타나 있습니다. 일행들도 간 곳이 없고 등불까지 꺼졌어. 한자성어 여기에 적당한 한자성어 뭐 있을까요? 사면을 돌아보니 천지가 어둑하고 사면초가 그리고 또 천지도 어둑하고 일행들도 간 곳도 없고 등불까지 꺼졌어. 설상가상 사면초가 설상가상 이런 한자성어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척은 불분하고 망망한 대야 중에 지척 가까운 곳도 불분하고 분간하지 못하겠고 가까운 곳도 분간하지 못하겠고 망망한 끝없는 대야 넓은 들 가운데 가까운 곳도 분별하지 못하겠고 끝없는 넓은 들판 가운데에서 말 못하는 애놈들만 의지하고 앉아시니 말 못하는 서로 의사소통 안 되죠? 일본말 사용하고 조선말 사용하니까 말 못하는 외놈들만 의지하고 앉았으니 가마에 앉아있으니 오늘 밤 이 경상은 고단코 위태하다. 오늘 밤 이 상황은 고단하고 위태롭구나. 교군이 달아나면 낭패가 오죽할까? 교군은 뭘까요? 군대. 맥락 보고 너네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 가마꾼. 앞에서 계속 가마꾼들이 뭐 가려다가 가마맨 놈들이 안 가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 가마꾼까지 달아나면은 나는 의사소통이 되지도 않고 혼자 낯선 지역에 있는 거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가마꾼들이 달아나면 낭패가 오죽할까? 그놈들의 옷을 잡아 흔들어 뜻을 베고 가마 속에 있던 음식 갖가지로 내어주니 그래서 그놈들의 가마꾼들이 달아날까 봐 걱정돼갖고 이제 걔네들 막 비유도 맞춰주는 거야. 그놈들의 옷을 잡아 흔들어서 뜻을 보이고 야 이제 좀 출발하자라는 뜻을 보여주고 가마 속에 있던 음식 갖가지로 내어주니 지적이며 먹은 후에 그제야 가마 메고 촌촌 전진하여 곳곳에가 이러하니 만일 음식 없듯더면 필연코 도주할세. 가마 속에 있던 음식 갖가지로 내어주니 지적이며 먹은 후에 지적이며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지적인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어디 연행가에서도 나와요. 너네 외국인들이 하는 말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샬라 뭐 이런 표현 안 사용해요? 이거 내가 셋이 수업 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날 되게 나이 든 사람처럼 쳐다보니까 그런 말을 아예 사용을 안 한대. 안 사용하니 너네 아예? 아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 못 알아듣는 그런 외국말을? 아 그냥 못 알아듣는다 하지 그 사람들이 샬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해요? 뭐라 한다고요? 아 그래요? 뭐라 하는 건 그냥 우리말이잖아. 못 알아듣니까 샬라 뭐 어쩌고 뭐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이 지적인다는 게 진짜 새들처럼 짹짹짹짹 이렇게 지적인다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니까 뭐라 한다 그런 의미야.
지적이며 먹은 후에 그제야 가마를 메고 먹었으니까 그제서야 가마를 메고 촌촌 전진하여 촌촌이 이제 마디마디인데 그냥 몇 걸음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몇 걸음 몇 걸음 전진하여 곳곳에가 이러했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못 가요 하면서 가마 내려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옷을 흔들어서 야 가자 한 다음에 뭐죠? 음식 줘. 그러면은 또 가서 몇 걸음 가다가 또 이걸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거죠. 만일 음식이 없었더라면 필연코 도주할세. 음식이 없었으면 그 가마꾼들이 필연코 도주했을 것이다. 삼경량은 겨우하야 대원성에 들어가니요. 여기 일자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삼경 시간이죠. 7시에서 9시 사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두워졌어 이제 밤이야. 삼경은 겨우 되어서 대원성에 들어가니 이제 딱 도착했으니까 어때?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니까 막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스트레스가 이제 탁 풀리면서 두통하고 구토하야 밤새도록 크게 알았다. 지금 여기 발췌되어 있는 부분은요. 해상 이동 경로와 그 다음에 육지 이동 경로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요즘에 실제 트렌드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동 경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견문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금 여기는 여정 부분만 나타나 있거든요. 여정 부분이 나타나면은 중략 이전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될까? 중략 이후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될까? 왜? 표현상의 특징 때문에. 중략 이전에는 내가 막 구절구절 표현상의 특징 막 물어봤는데 중략 이후에서는 그냥 해석만 쭉쭉 했지. 표현상의 특징이 두드러진 게 없어서 그래요. 이 중략 이전 부분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니까 해석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표현법도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부분, 배 나오는 부분, 여정 부분이랑 그다음 중략한 다음에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의 이제 풍경을 바라본다거나 일본의 문물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출제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얘들아. 갈래는 기행가사고요. 총 책 4권짜리 장편가사입니다. 성격은 사실적. 왜? 내가 직접 경험한, 체험한 일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적 성격 가지게 되고요. 주제는 일본 기행이라고 그냥 쓰세요. 표현상의 특징은 이제 발췌 부분은 찾았고요. 시상전개는 뭐에 따른 시상전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예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이런 기행문의 시상전개 방식을 다른 명칭으로 뭐라 그래요? 무슨 구성이라고 해요? 초성. 티읕비읕. 초성 좋아하잖아. 알아맞혀보세요.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추보식 구성. 시상전개는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추보식 구성 이렇게 다 기억해 놓으세요.